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 강사 한광수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네.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바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주부로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침 식사를 거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침을 못 챙길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랴, 또 남편 또 직장 또 멀리 있으니까 이 출근 때문에 이게 준비한다고 정작 본인은 식사를 못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우리 모두가 아침에 설령 식사를 못 하더라도 꼭 챙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 뭔지 아세요? 꼭 하나 챙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요. 뭐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말이죠. 어떤 때는 내 남편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보다 더 가까이 있어. 거의 나와 늘 함께 있는 게 사실 이 스마트폰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와 가깝냐? 참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뭘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우리 가까운 친구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어젯밤에 있었던 또 뉴스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제 우리 가족들과 놀러 갔던 그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 혹시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아마 이 중에서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밤 잠을 청하기 전에 홈쇼핑에 주문했는데 집 앞에 택배가 안 온 거예요. 열받으니까 왜 택배가 안 오는 거야 하면서 급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많은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면서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저작권 얘기를 하면은 사실 특히 우리 초중고교생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인터넷에 뭘 잘못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저작권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작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작권 침해, 고소, 합의금, 깜빵 이런 식으로 매우 부정적인 단어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저작권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 나 오늘 여기 MBC 특강 오늘 방송 오기로 했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SNS상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내용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시인이 시를 쓰고 방송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쓰듯이 여러분들도 창작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카메라로 찍혀 있는 이 순간도 하나의 저작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창작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작권자입니다. 근데 이 저작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이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 1조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이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우리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저작권의 정보는 이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언론상에 나오는 저작권의 소식은 좀 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극장 가서 영화를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더라. 이런 재미있는 이슈거리, 왠지 그런 특이한 뉴스만, 사건, 사고만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작권이 왜 우리의 이 문화 관련된 이 발전에 필요한 법인지, 왜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저작권은 우리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 창작물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이 저작권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가훈을 만약에 쏘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가훈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극진히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 후손들을 위해서 쓴 가훈이 있는데 직접 쓴 친필 서예가 있어요. 그건 다른 집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나만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만이 강조하는 그 가훈,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명예이자 우리의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는 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작이라고도 하지만 또 발명하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 이 방송에 필요한 카메라 장비라든지 조명 그리고 마이크, 이 TV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발명과 관련된 거는 특허라고 하는 또 다른 지적재산권의 분류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창작하는 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저작권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간이 갈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우리가 창작한 순간부터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가느냐? 꽤 오래 갑니다. 제가 하늘나라, 제가 이 세상을 뜬 다음부터 7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사실 저 울버린입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그렇다면 저의 저작권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은 죽어도 안 죽죠? 계속 갑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저작권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영화, 게임 같은 경우는 발표한 다음부터, 세상에 알린 다음부터 70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작권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소설 태백산맥 읽어보셨죠? 네. 소설 태백산맥을 지은 이 저작자는 조정래 작가입니다. 조정래 작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 소설가 중에 가장 손꼽히는 아주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자, 이분이 소설 태백산맥 10권을 지을 때, 창작을 할 때 이분이 썼던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어떤 노트북으로 이 소설 태백산맥을 지은지 아세요? 이분은 컴퓨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친필로 썼죠. 200자 원고지에 친필로 직접 씁니다. 요즘 출판을 할 때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글을 직접 쓰는 것보다 다 컴퓨터 자판으로 합니다. 그렇죠? 자판으로 해서 A4 보통 한 장을 쓰는데 이제 글빨이 있는 작가들은 뭐 1분 만에 쓰는 작가들도 있고 또 한 달 내내 써도 A4 한 장을 못 쓰는 작가들도 있어요. 자, 우리 이 조정래 작가가 글을 쓸 당시에는 원고지에 직접 썼는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이를 착 찢어서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버리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며칠 몇 날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설 태백산맥 10권을 완성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정래 작가의 이 태백산맥의 저작권은 조정래 작가가 이 세상을 뜬 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정래 작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조정래 작가가 미션을 던져줬습니다. 어떤 미션이냐? 너희 둘이 나중에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나의 저작권을 물려받을 텐데 이 저작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썼던 것처럼 너희들도 직접 이 소설 태백산맥 10권을 써라 라면서 필사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미션을 던져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건은 그거예요. 필사해오면 나의 저작권을 다 넘겨주고, 응? 안 하면 안 주겠다. 이 사회에 기증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예, 이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매일 일기 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기 매일 한 장 한 장 쓰기 어렵습니다. 요즘 가계부도 말이죠. 요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생활이 많이 디지털화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필사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조정래 작가의 아들과 며느리는 저작권을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정래 작가한테 상속을 받지 않는 이 태백산맥을 읽고 팬이 됐던 독자들이 똑같이 필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회사원입니다. 1년 중에 10달을 하루에 4시간씩 태백산맥 10권을 필사를 했대요. 그래서 책 한 권당 노트 한 권을 필사를 해서 10달 동안 썼는데 하루에 4시간 쓰다 보니까 이 팔이 저려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0권을 필사를 했던 남자분이 있어요. 이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여자분은 주부입니다. 주부. 예, 주부 생활, 이 가정도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바쁠 텐데 무려 1년 반 동안 200자 원고지에 200자 원고지에 직접 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래 작가가 실제로 직접 창작을 한 완성 그 원고지가 1만 6천 장이 넘습니다. 똑같이 쓴 거예요. 출판사에 넘긴 그대로 똑같이 써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필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직접 창작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모든 인생을 걸었겠습니까? 이것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저작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애써오며 만들었던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한 환경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생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세대. 21세기가 시작할 때 태어났던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3, 4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3, 4세대인 줄 아십니까? 주민번호 앞자리가 다릅니다. 예, 주민번호 앞자리가 남자는 3, 여자는 4. 다릅니다. 3, 4세대예요. 자, 이 3, 4세대, 이 밀레니엄 세대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끊기거나 불편한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미 전 세계의 인터넷 환경이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권일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온 우리 초중고교생,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상생활을 보내느냐?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거를 다운받아서 다시 또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작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저작물들, 요즘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 방송, 지금 우리
이 MBC 특강도 누군가가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하루 정도 안 되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단 1시간만 전국적으로 먹통이 된다?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이 돼요. 학교 수업도 못해요. 지금 학교 수업도 인터넷이 연결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위 가만히 보면은 저작권 위반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작권은 신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신고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마음씨 좋고 넉넉한 이런 저작권자만 있다고 하면 뭐 저작권 침해 이야기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록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1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저작권 고소가 미국보다 몇 배가 많을까요? 1년 동안에. 거의 900배가 많습니다. 미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300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900년 동안에 발생할 저작권 고소를 우리는 단 1년 만에 갈아쳐 버립니다. 우리 이런 기록 못 깨요. 저작권 고소가 1년에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무려 36,000건의 저작권 고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30%가 4명의 저작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4명의 저작권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4명의 저작권자는 그러니까 총 12,000건인데 하루에 한 10건씩을 매일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대부분 고소를 당한 적도 없고 고소를 할 일도 없을 텐데 이게 너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 1학년 학생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웹소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를 했을 경우 어떤 따로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작권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고소각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각하라는 게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취소시켜 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 학생은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저작권자, 이 고소를 했던 저작권자가 이 사건 처분 결과 나오기 3년이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300만 원을. 왜냐하면 이 형사적인 구제는 국가에서 해주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학생이 저작권 침해를 한 건 맞거든요. 주인의 허락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12,000건 중에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배려하는 마음, 즉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저작권 위반으로 우리가 걸리더라도 나중에 저작권자가 용서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작권이 중요한 지적재산권으로서 돈이 되는 권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 저작권 위반은 인터넷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올렸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렌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토렌트가 뭔지 아세요? 토렌토는 영화나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웹툰 등을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SNS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털 사이트, 동영상 포털 사이트 등은 특정 서버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렌토는 서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다운로드가 될까요? 서버가 없는데. 토렌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PC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이 토렌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토렌토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불법 업로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렌토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토렌토를 이용하고 있다면 주의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SNS 기능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그냥 일반 우리가 핸드폰을 써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 통화보다 SNS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 SNS에 다양한 자료를 올리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 연예인들 사진을 함부로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사진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사진들을 우리가 막 올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유명 연예인들 사진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진은 연예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이상 거의 사진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실제 연예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 내가 연예인과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 나의 SNS의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갖다 쓰거나 도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NS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 영화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 이 소위 클립이라고 하죠. 영상 클립. 이 영상 클립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사람들에게 재밌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올린 게 불법 영상물인데 누군가가 또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또 가까운 친구가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올린 지 하루가 넘었는데 좋아요 누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굉장히 우리는 측은지심으로 그 친구를 바라봅니다. 그래, 나도 눌러줘야지. 이게 의리잖아, 친구인데. 이게 또 SNS 매너 아니겠어?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또 댓글도 달아줘요. 그렇죠? 참 재미있구나, 또 올려줘,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왜? 좋아요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 불법 영상물이 내가 올린 불법 영상물이 좋아요를 누군가가 누름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불법 영상물을 볼 수 있게끔 공유하는 기능을 이 SNS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 가입할 때 그 SNS에 있는 설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SNS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우 주의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밤새 있었던 재미있는 소식이라든지 또 어느 연예인이 누굴 만났다더라. 또 우리 뭐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뉴스거리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었던 화제. 그죠?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뉴스를 아직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전해주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통째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SNS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입된 인터넷 동호회 이런 데 그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기사도 굉장히 중요한 저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신문 기사를 불법으로 인터넷에 그대로 공유했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는데 거의 기사 한 건당 뭐 1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갔는데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신문 기사를 대여섯 개씩 올린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한 100개 이상이 됐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신문기사를 그대로 올려버리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 신문기사를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하느냐? 이 신문기사는 보통 이렇게 인터넷 신문기사 들어가 보면은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신문기사를 통째로 다른 데로 퍼날라서 실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만든 단톡방, 우리 동네 아파트 주민들끼리 만든 단톡방은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돼요. 우리 가족들끼리나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 외에는 모든 이 신문기사나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일반 저작권이 있는 사진도 함부로 이렇게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신문기사나 아니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이런 영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 신문 기사나 혹은 그 영상이 있는 사이트에 원래 그 주소가 있죠? 그 주소를 복사해서 그 주소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만 딱 붙여놓으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주소가 어떤 게 있다라는 간단한 설명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친절하고 내가 너무 사명의식이 쩔어서 그냥 통째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걸 통째로 실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 50대 중년 이후에서 참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호회라든지 또 뭐 SNS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모임을 만들 때는 열심히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인터넷 방을 모임을 만든 운영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킬까? 그러다 보면 하나 이제 묘수를 생각한 게 뭐냐? 그렇지. 재미있는 영상도 가져오고 음악도 가져오고 또 우리 동호회 인터넷 또 이 모임 방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음악이 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멋진 시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또 그대로 시를 또 이렇게 퍼 나르는 경우도 있고 또 멋진 글도 있고 또 재미있는 사진도 그대로 이렇게 우리 인터넷 동호회 방에다가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작권 고소를 당한 분들 대상으로 이 저작권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계세요. 대부분 50대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사명의식 가지고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순수한 의도로 한 거죠. 뭐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죠. 이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 공유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인터넷 동호회라든지 모임 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이 저작권 쪽에서 참 끊이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폰트입니다. 폰트. 폰트. 여러분 폰트라는 게 폰트 한번 들어보셨죠? 폰트. 이 폰트는 우리가 이제 글씨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보면 글씨체가 참 되게 많죠. 우리 옛날에 미술 시간에 우리 서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예를 이렇게 쭉쭉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블로그 인터넷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블로그의 그 타이틀 제목을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서예로 써줬어요. 타이틀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블로그의 메인 간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폰트 하면 그 서예 그 글씨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폰트의 문제는 그런 서예 문제보다 컴퓨터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 대부분의 상담을 얘기 들어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무료 폰트가 많이 있는데 그 폰트를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 폰트를 가지고 회사나 학교 그리고 뭐 교회라든지 다른 이런 사찰 이런 데서 이 폰트를 어떤 특정 문서라든지 현수막 작업을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폰트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폰트 문제가 폰트 자체의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가 저작권이 인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어쨌든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폰트의 주인의 허락 없이 썼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폰트의 저작권, 글씨체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수막에 있는 그 자체를 인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그럼 어떤 걸 문제를 삼느냐? 폰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컴퓨터상에서 복제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혹은 인터넷 동호회 방이라든지 다른 포털 사이트에 내가 그 파일을 올렸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자, 폰트 저작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문자로서 훌륭한 문자가 여러분 어떤 문자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 중에 문자를 만든 기록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딱 이 나라에만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못해도 고민하시죠? 중국어 좀 해보려고 그러시죠? 스페인어도 하고 싶죠?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이 없지만 우리 한글은 기록이 있어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한글을 만든 우리 세종대왕이 이 글씨체 가지고 저작권 이슈가 있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매우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일부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폰트 프로그램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서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봄이었죠? 그 봄에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남과 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옆에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하나의 서예입니다. 서예. 이 서예를 만들었던 이 저작권자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 서예 저작권자입니다. 이 글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서예 작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보고 일반 그림과 똑같이 저작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 월드컵 있었죠? 그렇죠. 이 월드컵 때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즐겨 입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옛날에 입은 이후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스타일로 입었던 유일한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죠? 이 옷을 다 입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미술 저작물로 인정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서예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이런 폰트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복사하거나 혹은 허락 없이 막 인터넷에 공유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폰트 자체가 어쨌든 주인의 허락 없이 썼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폰트는 우리가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쓰고 그 다음에 학교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진짜 무료 폰트를 활용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또 이 동영상 포털 사이트,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동영상 포털 사이트, 유재석 아니죠. 이 유땡땡,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작권, 특히 영상 쪽으로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땡땡입니다. 한 시간에 약 한 10만 건을 넘는 불법 영상물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상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유땡땡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유땡땡인 영상을 여러분들이 평생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봅니다. 1분 동안에 10시간이 넘는 분량이 전 세계에 동시 올라간대요. 새로운 영상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창작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일반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이 MBC 특강 이 영상을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유땡땡 여기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도 사실 참 궁금합니다. 그죠? 자, 이 유땡땡에 누군가 어떤 특정 저작권자의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면 이 유땡땡에서 저작권자한테 알려줍니다.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대요. 첫 번째는 해당 동영상을 차단할까요? 삭제할까요? 두 번째는 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창출할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익의 일부를 불법으로 올린 사람한테 같이 나눌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해당 동영상의 시청률을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상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연락을 받은 저작권자의 90%, 10명 중에 9명이 이 두 번째를 선택한답니다. 두 번째를. 이 두 번째를 선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유땡땡에 들어가면 이거 저작권 문제가 많을 텐데 광고도 붙었네? 그럼 별 문제 없겠지? 그럼 나도 올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불법 영상물을 나도 막 편집해서 올리는 겁니다. 저작권자가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유땡땡 사이트 안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우리 법에서의 판단은 다릅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이 불법으로 올린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혹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날라서 올렸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저작권 문제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 문제 없는 것만 올리면 되겠죠. 영상도 내가 직접 찍거나 혹은 음악이 없는 거, 우리 K-팝 음악이 없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명예에 관련된 문제, 특히 얼굴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없이 올린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땡땡뿐만 아니라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 영상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당이라든지 택배 가면 이 인터넷 이 다운로드 쿠폰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택배 보면 이게 가끔 따라올 때가 있죠? 한 장만 오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서너 장으로. 이게 뭔가 하고 보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어느 한 반에 2명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쿠폰으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한 다음에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저작권 침해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게를 하다 보면 말이죠. 또 우리 뭔가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 유명인의 얼굴이나 특정 방송 화면이나 영화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패러디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함부로 외부에 노출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해당 연예인에게서 올 수도 있지만 연예인보다는 사실은 그 영상 저작물의 권리자가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게 홍보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패러디 영상 화면을 함부로 쓰거나 사진을 마음대로 조작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올릴 때 출처 표시를 많이 하는데 글에 대한 출처를 잘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 대한 출처가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입시를 앞둔 그리고 취업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를 표절을 해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1년에 1,3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처벌받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소각하 제도라는 걸 두고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데 고소각하돼서 처분 안 받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다가 이런 표절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 취업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좀 바꿔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대학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를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갔다 와서 이 사실이 드러나서 입학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저작권자는 자기가 손해받은 거에 대해서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구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까 몇 명의 저작권자들이 많은 저작권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저작권자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작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저작권자 생각하는 자기 저작물에 대한 그 애정, 자식 같은 마음 이런 부분이 사실 모든 창작자에게 똑같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법적 절차에서 주인공 되진 않겠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면은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자,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현재 10명 중에 9명이 8시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사실 저작권 침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작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를 안 할 겁니다. 지금은 교육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앞으로 이런 저작권 교육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선의의 피해자도 안 나올 거고 저작권자도 자기의 권리를 더욱더 존중받고 지켜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검찰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권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할 경우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진짜 보호를 해줘야 될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남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올부터 수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각자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저작권 침해는 당할 경우 우리가 또 다른 손해배상의 의무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함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여러분 곁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저작권이 우리 문화를 발전하는 기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 역할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